3세대 최면의 핵심은 리그레션이나 파트 테라피 아니면 그 어떤 기법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체험하고 보게 되는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은 실제 사건의 기억이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창조된 환상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일몽하고 같아서 프로이트의 꿈 분석과 같은 방식으로 재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현재의식이 이해했을 때, 다시 말하면 환상 분석을 통해서 꿈 분석과 같은 방식으로 환상 분석을 통해서 최면을 통해서 일어난 환상을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의 내담자의 현재의식이 이해했을 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다고 보는 관점이지요. 이게 3세대 최면의 핵심 의미가 됩니다. 최면 자체로 낫는 것이 아니라 최면은 오직 환상을 일으키는 도구일 뿐이고 일어나는 환상을 프로이트라든지 아니면 융이라든지 이런 심층 심리학을 연구한 선행적 연구를 통해서 분석을 해냄으로 해서 치유가 일어난다고 보는 관점이 3세대 최면이 됩니다. 현재까지 꿈 분석의 가장 큰 문제는 꿈은 며칠에 한 번 정도 꾸는 경우도 있고 아예 꿈을 꾸지 않는 경우가 일단은 기억 못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꿈을 꾸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라든지 또는 일어나자마자 꿈을 기록하지 않으면 꿈이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적용하기 참 어렵거나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면 중에는 무수한 환상들을 그 자리에서 생성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드러난 환상들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최면 현장에서 그것을 적용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부작용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환상은 환상일 뿐이고 환상은 해석되어졌을 때 의미가 있다고 보는 3세대 최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상을 발생시키는 환상,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환상으로부터 촉발된 제2차, 제3차 환상으로 나아가면서 각각의 환상을 보고 나서 최면에서 되돌아나오게 한 다음에 그 환상에 대해서 내담자와 최면가가, 여기서는 더 이상 최면가의 역할이 아니라 상담가의 역할이 됩니다. 상담가가 그 환상을 함께 분석해 나아가면서 그것을 해석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 무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힘의 실체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치유를 하는 것이 3세대 최면입니다. 이 방식이 내가 주장을 했고 닥터 길리건이 얘기한 현재의식도 천재고 무의식도 천재라는 그러한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 가면 개인적으로 연구 성과로 만들어낸 4세대 최면, 5세대 최면도 있습니다. 3세대 최면이 개인의 현재의식과 무의식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4세대 최면은 상담 중에 일어나는 전이와 역전이의 역동성에 대한 분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관계 동참의 최면 상담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3세대 최면을 개입적 정식 분석이라고 하고 4세대 최면을 관계 동참의 최면 상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최면가의 역할에 대한 그 구분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3세대 최면의 최면가는 내담자의 정신에 개입을 해서 환상을 발생시키고 환상의 해석 틀을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이 됩니다. 이는 세션 중에 타자로서 활동한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4세대에서는 전이와 역전이를 분석하게 돼서 최면 세션 중에 최면가 본인에게 일어난 그렇게 떠오른 환상조차도 해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성에서 함께 해석이 확장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 4세대 최면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방법론적인 부분은 여기서 다룰 주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세대 최면은 치료적 재산자라는 관점인데 여기까지 가게 되면 너무 좀 깊은 부분까지 가게 되니까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 4세대 최면, 5세대 최면까지는 마지막으로 했던 최면 강의 아마 작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공개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3세대 최면의 다른 이름을 개입적 정신분석이라고 했습니다. 최면가의 역할이 내담자가 자신의 무의식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입해서 최면적 환상을 촉발시키고 그 환상을 해석하는 해석 준거의 틀을 제공하는 역할이라는 의미입니다. 환상의 발생은 이제 최면 테크닉이고 환상 해석의 준거 틀은 심층 심리학적인 지식과 관련이 됩니다.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고 연구를 했던 부분들을 러프하게 소개를 하지만 꼭 이 방식만이 3세대 최면의 의미는 아닙니다. 최면 테크닉은 공통적으로 테크닉이므로 비슷하게 다들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해석의 방식은 어떠한 심층심리학의 해석 방식을 내가 따르는지에 따라서 방법을 다르게 적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큰 틀 안에서 환상의 촉발과 환상의 해석이라는 두 가지 분야가 확립이 되어 있다면 3세대 최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세대 최면부터는 최면가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국가공인 임상심리사나 사회복지사 등 상담에 특화된 훈련을 받은 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면 테크닉 자체에 대한 것은 앞에 소개한 추천서적 3권을 공부하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상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심리학적인 어떤 그 기본 스키마를 익히고 임상을 통해서 점점 그것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상은 삼원적 환상과 양원적 환상으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적용하고 연구했던 그런 방식에 대한 러프한 틀입니다. 이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했던 것에 대한 소개이므로 꼭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삼원적 환상과 양원적 환상으로 환상을 구분해서 해석의 준거 틀을 준비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삼원이냐 양원이냐는 방어기제 활동하고 관련이 됩니다. 현재의식, 무의식 이 두 가지가 양원적 환상이고 현재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방어기제가 활동을 하게 되면 삼원적 환상이 됩니다. 그래서 방어기제가 활동을 하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러한 상황이라면 방어기제의 활동이 무력화돼서 자아가 약화되고 또는 자아가 붕괴되는 그러한 경우, 그래서 무의식적 환상이 현재의식을 압도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을 양원적 환상이라고 봅니다. 어떤 그 초월자적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양원적 환상이고 그닥 좋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환상이 됩니다. 삼원적 환상은 아직 방어기제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증의 영역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양원적 환상은 방어기제가 훼손되어서 자아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정신병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신경증과 정신병의 정의는 프로이트의 방식이고 현재 활용되어지고는 정신의학의 구분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어상의 의미가 혼돈되지 않아야 합니다. 최면으로 정신의학상의 증상을 치료한다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의들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인 정의이며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의료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병명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이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의료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병명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음으로 신경증은 삼원적 환상을 만든다고 보고 있고요. 정신병은 양원적 환상을 만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했지만 여기서 신경증과 정신병의 구분은 정신의학적인 구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경증은 자신이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병에 대한 인식, 그런 병식이 분명한 상태이고 정신병은 자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병식이 약하거나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초월적인 환상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자기의 수행의 성취로 여기지 그것이 정신적인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삼원적 환상은 정상인과 증상신경증과 성격신경증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상인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다룰 것이니까 여기서는 증상신경증과 성격신경증을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삼원적 환상이란 것은 우리가 속칭 개꿈이라고 말하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친구를 만나서 즐겁게 놀다가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강아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꿈입니다. 이러한 꿈에는 큰 감흥이 없습니다. 이유는 심리적인 에너지를 방어기제가 막아서 현재의식이 평화로운 일상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극적인 어떤 체험을 하고 있는 환상들은 다 방어기제가 망가져서 자아가 약화되거나 붕괴되어가는 정신병적 기질이 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정신병은 정신의학적인 정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신경증과 정신병 사이를 이제 경계성으로 보는데 이 역시도 경계성 성격장애라는 의료 현장의 그러한 병명이 아닙니다. 여기서 경계성 성격장애와 정신병은 다 양원적 환상을 만듭니다. 만일 꿈에서 정서적인 에너지가 마구 분출되거나 그래서 막 서러워서 펑펑 울거나 또는 분노에 차서 무엇인가 때려 부수거나 이러한 경우 그것을 경계성적인 양원 환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그레션을 했는데 특정 감정이 마구 분출된다든지 하는 경우 양원 환상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 최면 현장에서 이러한 감정이 분출되지 않는 그냥 막연하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삼원 환상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아무런 최면 반응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초월적인 장엄함이라든지 굉장히 경외로운 나를 넘어선 그런 초계화적인 체험에 압도되는 것은 정신병적인 양원 환상이 됩니다. 최면의 악의적인 활용 중에 하나가 트랜스라는 방어 기제가 약화된 상태에서 이러한 장엄한 체험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인위적인 정신병의 촉발이고 치유와는 관련이 없는 초상적인 그런 의존성만 키우게 됩니다. 이 각각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분석 방법들은 최면 강의 때 모두 이야기했던 것이고 공개된 곳에서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기까지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좀 더 자세히 배우길 원하신다면 내게 배웠던 분들께 배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제게 배웠던 분들이 상담 현장에 있지는 않고 대부분 다 자기의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장에 말하게 되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권장하는 분들은 웹소설이나 웹툰들의 문화 콘텐츠 개발을 하시는 분들의 소재에 사용되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과연 건강한 정신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프로이트가 말한 그대로를 전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사랑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회복이 치료의 목표이자 정상인으로서의 모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아가 강화되고 건강한 방어기제의 활용법을 새롭게 익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자아라는 그러한 성벽과 같이 그렇게 나를 보호하는 바운더리를 쌓아 올리는 부분하고 그것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만큼 열어서 타인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유연한 삶의 방식을 기르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고 건강한 정신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건강한 정신의 삶이며 아들러가 말한 공동체에 공헌하는 것으로서 권력을 얻어 자기 효율성을 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효율성 또는 효용성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기 존중감에 대한 얘기가 여기저기 많은데 개인적으로 현대인들의 구원은 자기 존중감의 회복보다는 자기 효용감 또는 자기 효율성의 회복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내용들의 세부 사항들을 포함한 서적을 출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것보다 이러한 부분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삶을 살고 있어서 뭔가 시간을 따로 내서 영적이라든지 정신적이라든지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여기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영상 시청을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들의 삶이 평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